이 뒤에. 그러니까 컨택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 대부분 배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르냐면 옆으로 눌러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눌러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또 있냐면 얘는 속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겉에도 근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장기를 덮고 있는 뭐예요? 복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겉에는. 그래서 이 복근은 겉근육, 속에는 장요근 근육.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에는 복근을 하면 되겠죠. 이 복근이 있잖아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있을 거야. 어딘가 있을 거야. 다 있어요. 태어날 때 다 갖고 나와. 못 보셨, 우리 세분 보셨. 못 보신 분들 많잖아. 어렸을 때 이걸 못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냥 그게 그 복근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어떻게 돼요? 자극을 주시면 되는 거야. 장요근도 마찬가지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자극을 주시면 되고 광배근이나 기립근이나 엉덩이 근육은 겉으로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뒤쪽에서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근육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완을 시켜주는 것만 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찾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된다. 그러면 원인은 벌써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야. 얘의 포인트가 아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사인. 뭐예요? 아, 나 이런 증상이 있어. 그러면 어느 쪽인데? 난 왼쪽 옆구리가 아파. 그럼 어딜 본다? 엉덩이와 옆구리와 광배와 그 다음에 어딜 봐요?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장요근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분명히 악 소리가 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눌러봤을 때. 왜냐하면 통증이 있는 곳은 근육통 어떻게 했어요? 눌러보면 아프다 했으니까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막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 치료는 염증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염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증 반응이 나타날 정도의 자극만 주는 거죠. 그것도 너무 자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얘가 몸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쩌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자극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는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린 거 되게 아깝네요. 잘 그렸네.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아니 제가 진짜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근데 매직으로 그리니까 안 되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드렸어. 그쵸? 그러면 설명을 드렸고 그럼 디스크는 뭐다? 디스크는 머릿속에 이제부터 디스크 협착은 지우세요. 협착은 머릿속에서 뭐냐면 지워버리세요. 협착. 왜 지우란 얘기 하냐면 디스크와 협착이란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어디가 아프냐가 더 중요하다. 왜? 최종적인 단계예요. 디스크와 협착은. 디스크는 어디로 척추가 된 거예요? 디스크는 척추 어디로 휘었다? 디스크는 척추 어디로 휘었다? 디스크는 어디 있다? 앞에 있다. 그러면 디스크가 어떻게 있다? 앞으로 눌려서 생겼다. 그러니까 자세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럼 엉덩이가 어떻게 됐어요? 납작하다. 납작 엉덩이. 있잖아. 그런 분도 있잖아요. 엉덩이 납작하신 분들. 이게 성희롱 말 아닌데 남자를 얘기하는. 어떻게?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납작해지겠죠. 그럼 앞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여기가 도드라지게 아래쪽에 튀어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척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겠죠. 이런 분들의 엉덩이가 볼록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얘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협착은 뭐냐면 척추가 뒤로 제껴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니까 어디냐면 지금 협착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마디 있죠? 여기 마디. 척추가 이렇게 걸쳐지는 요 마디. 여기가 뒤로 눌러붙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자꾸 움직이네. 여기 지금 구멍이 있잖아요. 척추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오는 요 구멍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요 신경이 눌리게 되는 현상. 그래서 뒤로 눌려서 신경을 눌린다. 그래서 협착이 되었다. 뒤로. 그래서 협착증이 나는 그런 분들은 엉덩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궁뎅이 같이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협착에 생길 확률이 되게 큰 거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얘는 협착은 뒤로, 디스크는 어디야? 앞으로.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더 많을까요? 디스크가 훨씬 많죠. 엉덩이가 뒤로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내가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달리기라든지 운동선수들 엉덩이 혹시 보셨어요? 어때요? 섹시하죠? 애플. 되게 섹시하잖아요, 운동선수들. 맞아요. 남자 엉덩이가 되게 막 힘없게 맞아요. 됐잖아요. 네. 헬스클럽의 관장님들, PT 선생님들 어때요, 엉덩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운동을 많이 할까요? 스쿼트. 자, 스쿼트 합니다. 제가 한번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스쿼트가 어디 하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 운동하는 거예요. 허벅지. 그러니까 얘가 허벅지가 앞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이렇게 당기겠죠. 앞에 있는 스쿼트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허벅지가? 이렇게 당겨져. 그러니까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맞아. 업이 되시는 거예요. 키도 커지지 않을까요? 키도 커져요. 왜냐면 이렇게 주저앉으면 디스크가 주저앉을 거 아닙니까? 체형이 구부러질 거잖아요. 그런데 스쿼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최대치의 나의 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힙업도 되시고 다리도 당연히 길어 보이겠고, 그렇죠? 당연하게 요 모양이 잡히겠지.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사무실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이 뭐겠어요? 스쿼트와 런지입니다. 그래서 런지. 이 스쿼트와 런지는 뭐예요? 우리가 허벅지를 키워주는 운동이니까 런지 동작을 하거나 우리가 스쿼트 맨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좀 해?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 저도 좀 해요. 허벅지 근육 운동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엎드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힙업 이거 하잖아요.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힙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당기니까 당연히 힙업도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 동작을 통해서 자세를 바꿔주는 게 허리에 자극을 가는 걸 줄여주는 운동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권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내가 디스크 환자예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렇게 납작하고 엉덩이도 납작하고 허리가 되게 아프신 분이 복근 운동을 한다. 열심히 운동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파요. 어떨까요? 아파요. 더 아프죠. 왜? 여기가 당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디스크는 더 심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떤 운동 하셔야 돼요? 기립근. 스쿼트와 뭐예요? 등 근육 운동 하셔야죠. 기립근 운동. 뒤로 제끼는 운동을 하셔야 여기는 스트레칭 되고 여긴 키워지니까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를 아시면 운동법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모르면 내가 허리가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꼭 깨우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제가 저의 영업비밀 이런 거 밝혀도 되나 몰라. 다 가르쳐 드렸어. 병원에 다 가르쳐 드렸어. 다 가르쳐 드렸어요. 집에 와서 하셔도 돼요. 집에 누가 아프시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다만 어떤 일정한 강도는 필요하시겠죠. 근데 원리는 알고 계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예요? 허리 안에 생기는 통증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뭐가 있다? 근육이 있다. 그러니까 근육이 뭉치면 뭐 누른다 했어요? 신경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제가 아까 오셨던 환자분에 대해서 이름은 안 바뀌었으니까 뭐 괜찮겠죠? 자, 26세의 여자분이 저한테 첫 번째 얘기했던 증상이 뭐였냐면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프다예요. 그래서 또 평발이기도 해요. 발이 완전 평발이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평발이죠. 그럼 엄지발가락이 아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아치가 있습니다. 네, 발바닥에. 맞아요. 이 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발가락이고 이렇게 아치고 뒤꿈치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발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치가? 우리가 위에서 힘을 주게 되면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완충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신발 에어 신는 신분들 있죠? 나이키 에어. 뭐 하는 거예요? 안에 공기가 있으면서 우리가 완충을 해주면서 발바닥이 안 아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완충이 안 돼. 얘가 이렇게 일자야.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딱딱딱 세 군데 다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어디가 아파요? 앞쪽도 아프고 뒤꿈치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분이 갖고 있는 증상은 그렇다는 거지. 근데 첫 번째 저한테 얘기했던 게 엄지발가락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엄지발가락을
내가 이렇게 발을 하려니까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힘이 어디로 갈까요? 바깥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도 아프대? 이제 새끼발가락하고 그쪽도 내가 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엄지발가락 힘이 안 들어가서 발생했겠죠. 자, 그런데 엄지발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까 앞에 그림에 보시면 이거 너무 작네, 그죠? 그림이 앞모습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이 엄지발가락이 이거 엄지발가락이잖아. 이거 보이나요? 혹시? 이거 엄지발가락? 안 보여요? 내가요? 아니요. 두 분 다. 두 분 다. 이분도요? 네. 진이분도. 그래도 안 보여요. 적으셔야 돼요. 자, 보이나요? 화이트보드는. 아 이제 뭐 네, 그렇게 주세요. 자, 이 엄지발가락이죠, 얘. 자, 엄지발가락. 이 엄지발가락. 이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려면 진이가 너무 사랑하는데. 따라오지 마. 식은데요. 그러니까. 자, 엄지발가락 얘가 움직이는 근육은 뭐냐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로 가요. 이렇게 정강이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근육이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거든. 그럼 만약에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인대인데 그럼 어디에 자국이 있다? 여기가 아프다는 거야. 여기. 자, 근데 거기 보세요. 거기랑 연결되는 게 또 골로 뭐가 지나가요? 빨갛게 혈관이 지나가요. 네. 자, 이분은 발바닥이 발이 찰까요? 따뜻할까요? 차요. 엄청 차요. 왜? 혈관을 같이 누르니까. 음. 엄지발가락만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가락으로 지나가는 혈관이 엄청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자세가 너무 섹시. 제가 좀 로맨틱해요. 상대랑은. 자, 그런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분의 이런 혈관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혈관이 완전 주저앉은 거야. 고기 부분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쑥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면 피가 계속 통하면 부풀어 오를 거잖아요. 근데 주저앉았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혈관의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당연히 찬 거죠. 그러면 이분을 여기를 치료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하게 여기를 치료해 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흐름도 좋아지고 신경에 또 자극을 받으니까 여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발바닥.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잖아. 그쵸? 그럼 아까 저 평발이라며. 그러니까 어디도 아프다 이분은? 뒤꿈치도 아프다. 발바닥도 아프고. 그런데 뒤꿈치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또 종아리하고 연결되거든요. 왜냐면 얘가 발목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갈 때 여기를 쓰고 또 어디 씁니까? 종아리 근육 같이 쓰자. 그러니까 둘 다 어디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 앞과 뒤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같이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육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면 종아리가 엄청나게 아파요. 여기도 당연히 아프겠죠. 그것들을 이완을 시키겠죠. 자, 그럼 1차적인 증상은 여기서 나타나신 거고. 자, 근데 그분이 또 어디라고 그랬냐면 저는 여기도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허벅지 옆에가. 지금 이 얘기를 다 드리는 이유는 잘 보시면 자, 신경이 지나가는 흐름을 잠깐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신경이거든요. 이게 척추 옆에서 나가서 어디로 와요? 고관절을 따라서 여기를 통과하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옵니까?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오네. 그리고 어디로 와요? 엉덩이 뒤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근데 나란히 같이 뭐가 하고 있습니까? 혈관이 같이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혈관을 누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서부터도 자극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신경도 같이 붙어있으니까 증상이 허벅지 앞쪽과 어디서 나타나요? 이렇게 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은 그 라인을 따라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신경을 딱 누르니까 당연하게 위에서 누르니까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의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만 쳐다보면 여기만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 가니까 이분의 진단이 뭐였을까? 첫 번째 진단이 뭐였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못 들어봤는데, 그죠? 진단이 뭐냐면 엄지발가락에 건초염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건이 뭐라 그랬어요? 건. 감사해요. 맨날 몰라. 맨날 몰라. 어떻게? 응? 뭐라고요? 이거 얘기했잖아. 스트레스가.
아킬레스건 얘기했잖아요. 네. 이 건이 뭐라고요? 건. 이거 인대라고 그랬잖아. 네. 이게 영어 화분의 아주 오묘한 합성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 안 했어요? 영어로는 에이킬스 텐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를 이렇게 씁니다. 에이킬스 텐던, 아킬, 레스, 건. 텐던이 인대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아킬레스 건. 여기 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인대를. 그러니까 건, 초, 염은 뭐라고요? 인대에 이제 염증이 초기에 생기기 시작했다. 건초요.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얘가 영어로 뭐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진이 떨어져. 텐던이 뭐예요? 제가 TIS가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염증이라고. 영어로. TIS가. 그래서 텐더나이티스라고 불러요. 텐더나이티스. 그래서 건초염이라고 부르는 인대에 생긴 염증. 건초염. 아까 얘기했잖아. 인대 염증이 왜 생긴다 그랬어요? 근육이 약해져서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넘어갔다? 인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염증이 생겼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뭘 얘기한 겁니까? 건초염이 있다. 끝. 그 뭐 좋겠을까? 소염제. 염증 가라앉힌 소염제. 근데 원인은 해결됐나요? 아니요. 전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요. 계속 아프죠. 엄지발가락이 계속 아파. 그러니까 내가 힘이 거기 안 들어가니까 바깥쪽에 해 또. 그랬더니 바깥쪽에서 어디 또 아파? 무릎도 아파. 여기 힘이 자꾸 들어가니까 어디도 아프다? 허벅지도 아프다. 엉덩이도 아프다. 고관절도 아프다.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분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고관절, 허벅지, 여기, 발가락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뭘 해야 돼? 이렇게 됐으니까 이분이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그분의 증상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갖고 있던 증상은 뭐냐면 오른쪽 엉덩이 이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증상이 생겼다는 건 이 뒤에서 당기는 힘이 강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힘이 들어가니까 증상이 생겼죠. 그럼 앞쪽은 어디를 써요? 앞쪽은 앞에를 쓰고요. 이렇게. 어디 쓴다? 앞에를. 그럼 여기 근육이 많이 쓰는 거야. 여기는 덜 아파. 왜? 이쪽은 뒤를 쓰고 이쪽은 앞에를 쓰니까. 이해하셨죠? 어떤 얘기인지. 네. 그러면 내가 고루 앞쪽을 고루 쓰면 고루 쓰겠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골반이 이렇게 돌아갔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돌아갔어. 이렇게. 어깨가 어디가 올랐을까요? 왼쪽 어깨가 올라갔겠죠. 팔은 어떻게 될까요? 짝짝. 얘가 길어요. 모델.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겉으로. 그러면 그것만 봐도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분은 골반이 돌아가고 이쪽 엉덩이가 아프고 앞에 있는 고관절이 아프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눌렀더니 아프고 그러면 그거랑 연결돼서 거기 통증이 있으면 여자분들의 그 생식기에 연결됐으니까 그러니까 생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맞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부터 위로 쭉 올라왔더니 여기를 눌렀더니 너무 아프대. 소화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막 줄줄이 자기 아픈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이게 다 나오는 거야. 할 때가 너무 많아진 거지, 그분은. 자, 그런데 이렇게 몸이 어떻게 돼요?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더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겉에 있는 근육만 문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몸 안에 속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그분은 병원을 몇 군데 다닐 거야. 산부인과 다니고 정형외과 다니고 정형외과 땡 안 되니까 신경외과 가고 근데 이분이 본인은 산부인과에서 일을 했었어. 거기서 호르몬 문제를 줬고 지금은 병원을 옮겼어. 다른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다른 약을 또 주는 거죠. 간호사들이니까 물리치료 받고 자기는 접근성이 강하니까 괜찮지만 이게 원인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26세 이분이 5년 있다가 어떻게 될 거야 도대체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겉에 있는 통증만의 중요함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임신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애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있으시잖아요. 이게 임신하는 게요. 엄청난 내 신체의 안정성이 아니면 임신이 안 돼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자꾸 있으신 분들은 유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디가 뭉친다고요? 근육이 뭉치고 호르몬이 어떻게 돼요? 불균형되잖아. 그러면 임신이 될까요? 안 되죠. 임신됐다가도 뭐예요? 유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배 때려갖고 애를 준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우리가 그런 게 생기는데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의 뭉침 그거에서 신경의 자극 그걸로 인해서 장기의 불안정 이게 순환이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 허리 통증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허리를 병원 가서 허리만 찍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디스크는 이상이 없어요. 뼈는 이상이 없어요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물어봤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렇게 너무 병원도 있었는데 의사분들도 되게 수고 많이 하시는 요즘에 어떤 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디스크예요. 괜찮아요. 그럼 나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왜 아픈 거예요? 모르겠는데? 못 찾은 거죠. 그건 답이 아니잖아. 못 찾았잖아. 찾아줘야지 원인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원인들을 잘 따라가면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제가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드린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잘 보시라고. 인대를 중심으로 어디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면 여기랑 연결되는 근육이 아프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랑 연결되는 신경의 자극 때문에 생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플러스 무언가를 하셔야 돼요. 치료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쪽에서 신경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걸 누른다 그러세요. 신경이 눌린다. 엉덩이 쪽에서. 용어. 엉덩이 쪽에서 신경이 눌려서 막 다리가 저리는 증상. 거북목은 목이고. 자골신경 통. 네. 좌측에서 나타난 건 자골신경통, 우측에서 나타난 건 우골신경통이라고 얘기하면 고개 끄덕이는 거 봐. 그게 아니라 자자가 무슨 자자? 앉을 자자라고 했잖아. 앉을 자. 앉을 자. 그냥 뭐 적으려고 그랬죠. 자, 좌골신경통 뭐예요? 앉을 때 쓰는 뭐예요? 골반에 붙어있는 근육에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통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앉을 때 쓰는 근육이 뭐겠어요? 이렇게 하잖아. 앞에 있는 근육, 뒤에는 엉덩이 근육, 옆에 있는 근육. 이게 뭐예요? 앉을 때 쓰잖아요. 그걸 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있는 사타구니 근육도 들어가고 아까 복근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왜? 여기랑 연결돼. 안 보이지 또. 아까 복부에서 내려서 어디로 내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이 골반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할 때 안에 있는 복근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양반다리하고 내리면 안 내려가시는 분들 있잖아. 이렇게. 그쵸? 그런 분들이 그냥 여기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가 다 문제인 거지. 왜? 그 동작을 하려면 그 근육들이 다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셔야 되고 뒤에 있는 엉덩이 근육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수축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긴 늘어나고 여긴 수축이 되고 내가 뒤로 갈 때는 여기는 이완이 되고 여기는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복근도 이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작이 안 된다는 거는 맨날 여기만 다리 찢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까지 같이 해줘야지. 그럼 좌골신경통이라는 거는 뭐예요? 앉을 때 쓰는 골반에서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다? 근육 문제다.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뭐예요? 신경을 누른다. 좌골에 붙어있는 근육이 몇 개일까요? 모르죠. 그쵸? 앞에 보면 대략 여러 개 있습니다. 엉덩이 쪽에서는 8개. 이 엉덩이 쪽에서는 8개 있어요. 안쪽에, 여기에. 다 세보지 마요.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 대략 8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거기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앞에 있는 근육도 있잖아. 그럼 어디도 있어요? 옆에 있는 근육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들이 많이 연관성이 되어 있는 거지. 어떤 하나의 근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을 때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을 다 어떻게 된다?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여기 요 그림. 거기 그림을 보면 이제 치료하는 이제 부분을 얘기해 드려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 X 표시 보이죠?
빨간 거 보이시죠? X 표시는 뭐예요? 원인. 빨간 거는 증상. 그러니까는 내가 꼬리뼈가 아프다. 그러면 꼬리뼈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꼬리뼈만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로 꼬리뼈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꼬리뼈를 자극 주는 건 어디다? 여기입니다. 여기. 골반 있잖아요. 골반. 여기를. 여기. 이렇게 이 부분. 그거 나오잖아요. 1번, 2번, 3번. 어디에 꼬리뼈로 가까이 갈수록 어디까지 아프다? 허리 위쪽까지 아프다. 그리고 앞쪽, 옆구리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디가 아프다? 꼬리뼈만 아프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까? 이렇게 X 표시. 자, 그 다음에 그럼 앞에도 한번 다시 볼까요? 앞에 그림? 여기 이것도 잘 안 보이시나? 요거 요 그림. 요 그림에 보이시면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안 보인대요. 이렇게? 아니 됐어. 너무 더. 자, 아니 됐어. 이거는 설명이 가능하지 이거 보면. 잠깐 심도 소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근육, 그러니까 요 엉덩이 여기에 있는 근육이 여기 있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뭉치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신경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신경이 어디로 누른다? 뒤로도 내려가고 옆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신경을 누르면 옆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증상이 어디로 나타나요? 옆으로 나타나서 무릎을 통해서 발목까지 내려가시는 거고, 약간 뒤쪽에서 누르면 어떤 신경을 누르면 뒤로 가는 신경을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자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치료는 어디 해야 된다고요? 엉덩이에 해야 돼. 근데 엉덩이는 어디에 붙어 있다고? 다리하고 골반이. 다리하고 골반이 붙어 있으니까 이 골반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근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이 돌아가나요? 돌아가요. 골반이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골반이 돌아가면 얘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다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면 짧아지고 뒤로 가면 길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스쿼트를 하면 골반이 얘가 이게 이렇게 지금 허벅지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니까 다리가 짧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여기서 키의 차이가 한 1.5cm도 나요. 골반 때문에. 아시겠죠? 저는 지금 스쿼트를 해도 그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이힐 신으시잖아. 하이힐 신으면 평상시보다 조금 희망이 되잖아. 왜? 뭐하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세가 벌써 어떻게 돼? 앞으로 쏠리고 여기는 인위적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힙이 더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죠. 하이힐을 신게 되면 뒤에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허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애가 뒤로 가다 보니까 이 뒤가 누니까 허리가 아프죠. 안 신는 분들이 신으시면 허리가 아프죠. 그러면 네.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네네. 스쿼트를 하는 게 좋은데 네. 나는 복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네. 어떻게 운동을 그럴 때는 어떤 이걸 전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복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밸런스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된다 해서 푸는 게 먼저라니까. 근육이 뭉쳐져 있는 걸 억지로 계속 수축 이완을 하게 되면 어차피 뭉쳐져 있는 건 운동이 안 돼요. 왜? 수축과 이완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복근 운동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깔딱깔딱. 맞아요. 깔딱깔딱 겉에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죠. 그것도 되고 위에 올려서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근 운동 원래. 그래서 아래 복근 위에 복근을 따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아래 복근, 이렇게 하시면 위에 복근. 맞아요. 복근이요? 이렇게 하면 여기만 되는 거고, 다리를 들으시면 아래 복근이 되시는 거니까 운동은 그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아픈 근육을 찾아서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요게 필요하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은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시는 게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옛날에 나가는 거라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만 보일 수도 있죠. 자, 지금 밑에 보면 여기가 신경이고 노란 게요. 그 다음에 여긴 장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라인에 전부 다 뭐가 연결됐냐면 장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 쪽에서 무언가를 자극시키면 거기랑 연결되는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문제가 암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능이 저하가 되죠. 기능 저하. 그러니까 우리 몸은 끊겨있지 않아요. 다 연결돼.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염세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여기 근육의 뭉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근육 뭉침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염증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 사장님이 몸을 다쳤어. 그랬더니 여기가 막 부었단 말이에요. 그쵸? 막 붓고 열나고 막 아프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냐? 내가 염증이라는 건 뭐냐면 치료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염증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냐면 근육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인대에서 생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대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쉬면 낫겠죠. 염증 반응이 나타나니까. 근데 얘는 안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 어디서 생겨야 돼요? 여기서 생겨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어떠한 무언가를 하면 돼요. 그게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자극과 두 번째는 기계적 자극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화학적 자극이 있어요. 물리적 자극은 물리적으로 자극을 주면 돼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눌러줘도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처가. 근육이 뭉침이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 자, 한의원 가서 우리가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침을 놔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만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정상 근육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요 안에 있어, 요게. 그러니까 한의원을 갔더니 한의사분이 이렇게 만져보더니 여기가 근육이 뭉쳤네. 그래갖고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꽂아요. 침. 그리고 이 한의원에 가니까 저기 한의사분이 여기다 부항을 이렇게 떠. 부항을 떴어. 이렇게. 종인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부항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어딜 자극 준 거야? 얘를 준 게 아니라 얘 자극을 준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뜸을 떠, 여기다가. 불을 막 가해, 이렇게. 열을 가해. 그러면 여기에 자극이 가서 여기 열이 가지고 또 자극을 받겠죠. 그리고 조금 더 요즘엔 세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침 꽂고 여기다 전기 연결해. 전기침. 또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뭐예요? 사열.